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한전 기술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영상 속의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초자문 관련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시대 정신에 좀 부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랑 두산에너빌리티는 꽤 이제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한전기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퓨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는 뭐 조정이 좀 얕게, 워낙 시장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식을 또 더 늘려서 100%까지 다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전기술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한전기술을 매력적으로 좀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상대 강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차트만 보더라도 이 한전기술은 지금 현재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강도나 이런 데는 점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유동성도 계속 공급되고 있고. 그럼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많이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과매도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다시 한번 이 수급이 올라오면서 한전기술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나 또는 원전이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바이든 시절 때 정부 정책이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가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는 이 원전과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가 또 원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규제를 풀고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대 정신으로 중간에 이제 뭐 굴곡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2, 3년 정도까지도, 뭐 길면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가 한 중반을 넘어가기 그때까지는 어쩌면 원전은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바이든 시절 때 그 다음 연도에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날아갔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로, 어차피 국내는 원전 시장이 더 확대되기 어려우니까 글로벌로 뭔가 이제 침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현대건설이 글로벌로 침투가 가능한 원전 플레이어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로 침투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격차가 있는데, 요게 참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의 5년 정도의 그래프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더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물론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100%다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 부분의 지금 격차가 벌어져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전기술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쫓아서 가는 어떤 그림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뭐 추경과 관련해서 원전 관련돼서 뭐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국내에서, 뭐 그런 이슈로 좀 원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정리를 한 거를 보게 되면, 한전기술을 가지고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보게 되면 결국 SMR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형 SMR 과제가 국책 사업으로 이제 3분기 때 이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원전 입찰 결과가 이제 3분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또 모멘텀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결국 SMR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올 때 왜 한전기술을 계속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한전기술이 자체 원전 설계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의 대표 설계사이고,
그리고 30기 이상을 설계를 했었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SMR이 이제 확대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은 뭐 다른 어떤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이 원전에 관련된 주요 설계사들은 대부분 이제 내재화되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한전기술만의 독특하게 독립된 설계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SMR 시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소형 모듈이고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에 현장을 조립하는데, 그리고 이 각 위치나 어떤 부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다 제각각으로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설계 전문 기업인 한전기술은 이 설계만 이제 또 서비스로 타 원전 관련된 회사들에게 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계 전문 회사로서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게 SMR 시장이 열릴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결국 SMR이라고 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한전기술과 같이 독립된 설계 전문 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후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갈 것이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움직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게 페어 형태로 계속 그동안 이제 움직였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뒤이어 한전기술이 그렇게 소외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고민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보면 결국 이제 한전기술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쫓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가능할 것 같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소급이 비어져 있으니까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구간들이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